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은 저는 백종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제 채널을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꽤나 오래전부터 백종원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백종원 씨에 대한 어떤 여론이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욕을 먹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꿋꿋이 그냥 계속해가지고 백종원 씨를 비판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부터 백종원 씨를 비판했던 거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장사치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 아닙니까? 그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돈을 버는 거에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 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송이 됐거나 뭐 SBS 같은 거 이제 골목식당 같은 거 있죠. 그런 어떤 일종의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가지고 이용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백종원 씨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퇴출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런 식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백종원 씨가 아니 불거지지 못하게끔 대중들의 인식을 컨트롤했던 방식이 뭐냐면 공익성이라고 하는 테마예요. 저는 여기서 백종원 씨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느꼈었습니다. 왜냐? 그냥 장사치들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대중들의 어떤 그 좋은 상품이나 좋은 그런 것들로 하면 되는 것인데 자기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갖다가 공익성이라고 하는 큰 테마로 묻어버리고 묻히게끔 만드는 거기에 진짜 탁월한 재능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따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백종원 씨가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의 논란이 터지면은 야 이거를 했던 것은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야. 라든지 뭐 이런 식의 논란이 터지면은 야 이거를 했던 거는 무슨 뭐 지역 상권을 골목 상권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야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골목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골목 상권을 위해서 하든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기 어떤 그 뱃속을 채우는 것들을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항상 지적을 해왔었다가 그게 이제 터지지 않고 계속 묶여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꺼번에 이게 터지다 보니까 논란이 끊일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까지 쌓여왔던 게 터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 백종원 씨에 대해 가지고 대중들이 비판하는 거를 일종의 이제 그 멍석마리에 올려놓고 막 두들겨 패는 거다. 대중들이 지금 막 무식하게 패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백종원 씨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게 맞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중들이 늦게 인식한 것 뿐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던 게 지금 골마 있던 게 터져 나오는 것인데 이 터지는 것 자체를 무슨 뭐 대중들이 우매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저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번에 같은 경우도 뭐 논란이 나왔던 게 그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그 농약통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게 뭐 깨끗이 씻고 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는 것인데 어떤 그 유튜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실제로 실험을 해봤나 봅니다. 문제가 됐던 그 사과 주스 농약통 그거를 직접 뜯어 보니까 안에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엄청나게 있고 그리고 이제 닦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게 이제 깨끗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금 실험을 한 사람이 비눗물을 넣고 흔드는 이제 그 농약통에다가 비눗물을 넣고 이렇게 막 흔드는 형태로 세 번이나 세척을 하고 난 뒤에 농약통을 잘라 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저렇게 이제 확인한 것인데 식용유를 적신천으로 내부를 닦았더니만 뭐가 저렇게 묻어 나온다라는 거예요. 녹이 스려 있는 게 녹이 묻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한번 예상을 좀 해봤었습니다. 기존의 백종원 씨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논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저는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언론 플레이의 대표 주자가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착한 아이 신드롬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뭐 100% 예상안에 됐도록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뭡니까? 산불 피해에 대해 가지고 기부를 하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같이 가 가지고 뭔가 기부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백종원 씨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의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제가 그냥 지금까지 백종원 씨를 분석해 온 바로는 저런 식의 모습이 썩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즉 이타심에 기초한 행동이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 이타적인 것이다, 진짜로 선행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진짜로 이타심이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백종원 씨의 저런 식의 행동은
지금 시기에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는 거는 뭔가 자기를 둘러싼 논란, 자기를 둘러싼 어떤 나쁜 여론을 중화시키기 위한 행동에 불과한 거라고 보는데, 아까 전에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보시겠나요? 맞습니다. 연돈 볼카치의 김응서 씨입니다. 이따가 제가 또 연돈 볼카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저분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예전에 제가 그래서 연돈 볼카치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을 했었는데,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마이뉴스 같은 언론사들은 이런 식의 또 기사도 내더라고요. 위기의 백종원, 예산 상설 시장 상인들의 걱정, 이렇게 이제 또 나옵니다. 요것도 저는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와 관련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백종원 씨가 했던 사업들이나 백종원 씨가 만들었던 제품들에 불매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타격이 생기는 거야 당연지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싹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야, 백종원 씨 공격하지 마. 왜? 백종원 씨를 공격하는 거는 예산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 이런 어떤 그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공격해서는 안 돼. 이런 식의 프레임을 딱 오마이뉴스가 씌우는 거거든요. 가장 쓰레기 저질 같은 프레임이죠. 예산 상설 시장의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백종원 씨를 통해 가지고 백종원 씨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득을 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득을 볼 때는 이미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상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 아래에서 백종원 씨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돈을 벌고 있으니, 바꿔 얘기했을 때 백종원 씨의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당연지사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너리스크라고 하는 말도 당연히 있잖아요. 거꾸로 그러면 오마이뉴스 같은 애들이 무슨 뭐 우리가 기업의 회장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기업 전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저런 식의 기사를 쓸까요? 야, 기업 리스크, 오너 리스크 이런 거 우리 비판하면 안 돼. 회장은 회장의 개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 야, 이런 어떤 그 회장의 문제 때문에 밑에 지금 있는 자영업자들까지 다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 이 회장에 대한 비판 멈춰. 이런 식의 기사 쓰나요? 여러분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100% 제가 장담하는데 오마이뉴스 같은 신문사들은 자기들이 주도해서 오너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인간들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애들이 위선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 끝판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종원 씨 문제에 대해서는 뭐 백종원 씨랑 오마이뉴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예산 상설 시장 상인들의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에 대한 비판을 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저급한 제가 봤을 때는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제가 백종원 씨를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감장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병이 났을 때 치료도 필요하지만 병 나기 전에 건강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그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에 비해서 너무 포화 상태입니다. 시장 원리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도태도 돼야 돼야죠.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딱 철학이거든요. 실력이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고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이치 아니냐. 저는 그 원리를 백종원 씨가 정말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질되더라고요, 이분이. 방송을 하고 인기가 많아지고 온갖 곳에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막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올라가다 보니까 교만해지신 것 같아요. SBS라고 하는 공공재를 갖다가 공영방송을 갖다가 기꺼이 자기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뭐였던 겁니까? 연돈 볼가스, 연돈 돈가스 이거 아니었습니까? 연돈 돈가스가 만들어졌던 것도 SBS 덕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갖다 무슨 뭐 공공재를 위해서 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그 제주도에 있는 백종원 호텔 바로 옆에다가 저걸 입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조금 이제 뭐 논란이 커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연동 그 프랜차이즈화 요거랑 관련된 논란이었는데, 딱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연돈을 프랜차이즈화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프랜차이즈화 했죠. 연돈보갈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해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그 말을 좀 바꿨어, 나도 장사치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때도 했던 게 뭐예요? 한돈 농가의 요청 때문인 것이지 프랜차이즈 확장 목적이 아니다.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한돈 농가를 내가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타적인 뭐 봉사를 하듯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딱 요 부분인 겁니다. 매번 논란이 발생할 때마다 공익이라고 하는 이상한 프레임을 갖다 씌워가지고 대중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연돈 프랜차이즈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프랜차이즈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한돈 농가를 위해서 하는 거래. 한돈 농가 요청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 연돈 볼가치 점포를 막 계속해 가지고 늘리니까 그때도 또 해명하는 게 뭡니까? 골목 상권이 아닌 수도권 내 주요 거점에서 가맹 사업을 전개했다. 골목 상권을 내가 살리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골목 상권 그건 피해는 없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런 식의 모습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좌파식 논리거든요. 저는 대중들이 지금 백종원 씨의 실체라고 할까요? 모습이라고 할까?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뿐인 것이지 그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는 무슨 뭐 대중들이 멍석말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백종원 씨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중이다. 저는 이유 있는 쇠락이고 이유 있는 나락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